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네. 이중텐의 이것이 인문학이다. 도서출판 보아서에서 나왔습니다. 이중텐 선생이 지었고요. 이지연 선생이 옮겼는데요. 자, 이중텐은 어떤 분일까요? 이중텐은 역사학자이자 고전 해설가며 중국 최고의 학술 스타이자 스타학가다. 현재 샤먼대학교 인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인문학 분야를 통섭한 연구로 문학, 예술, 미학, 심리학, 인류학, 역사학 등 다양한 분야에 박학하다. 2006년 CCTV의 백과강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초한지 강의를 시작으로 큰 인기를 얻었고 삼국지 강의를 통해 고전 대중화의 길을 열어 중국 대륙에서 가장 유명한 스타 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로 올라서게 되었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2007년 4월까지 그의 저서는 1억 위안이 넘는 수입을 창출해 포브스가 발표한 중국 가부순위 47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중텐의 이것이 바로 인문학이다는 다분면에 걸친 인문학 지식을 바탕으로 동양 철학을 실과 날실로 촘촘히 짜면서 통섭의 진수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 책을 통해 화려하면서도 깊이 있는 생각의 향연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옮긴 분 이지연님은 이화여자대학교 중문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출판 기획자 겸 중국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군요. 그렇죠. 예. 이중텐 작가, 이중텐 선생은 중국에서 동양고전 하면은 정말 믿고 보는 작가 중 한 분이시지요. 오늘 이중텐의 이것이 인문학이다. 이것이 바로 인문학이다네요. 이것이 바로 인문학이다. 이것이 바로 인문학이다 중에 한 대목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제1장 공자에 대한 진실 한 대목입니다. 공자는 수많은 학생과 펜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가 학생을 모집할 때 어떤 조건이 있었을까? 또는 어떤 제도나 표준이 있었을까? 대부분의 사람은 없었다고 말한다. 이는 논어에 나오는 유명한 다음에 두 문장 때문이다. 첫째, 가르침이 있으면 차이가 없다. 유교 무류. 네. 자, 이 대목에서 제가 또 완전히 아날로그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네. 보이시죠? 유교 무류. 네. 있을 유자, 가르칠 교자, 또 없을 모자, 종류를 뜻하는 류자죠. 유교 무류. 가르침이 있으면 차이가 없다. 가르침이 있으면 차이가 없다. 유교 무류. 잘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한 묶음의 포를 가지고 와서 이해를 행한 사람에게 내가 일찍이 가르치지 않은 적이 없다. 여기에서 한 묶음의 포는 속수인데요. 속수는 말린 고기, 즉 육포 10개를 말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육포 한 묶음만 주면 신분이나 지위, 지역이나 종족에 관계없이 공자의 학생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유교 무류, 이 구절에 대해 학계에서도 대부분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듯하다. 예를 들어 양보주의는 이것을 나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가르쳤다고 해석한다. 리쩌허우는 학생을 가르치는데 구분하지 않았다고 해석해서 공자가 온갖 조건을 타파하여 교육 분야에서 커다란 진보를 이룬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몇 가지가 있다. 우선 속수에 관한 것인데 이는 첫 인사 때 주는 선물이지 학비를 지정한 것이 아니다. 더욱이 가르침이 반드시 학생으로 받아들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공자는 일찍이 가르치지 않은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나의 대학원 시절 은사이신 우린보 선생께서는 속순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 쌍관어로서 규제와 수리를 받기를 원한다는 표시라고 말씀하셨다. 조건이 있다면 스승으로 모시겠다는 성의를 표시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유교무류가 반드시 무류이교, 즉 신분과 지위, 지역과 종족을 구분하지 않고 교육을 시켰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다. 유교무류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면 먼저 유에이무비와 같은 문장 형식에 대해 알아야 한다. 한어에서 이런 형식은 네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A만 있을 뿐 B는 없다는 의미다. 예를 들면 용기만 있을 뿐 계획이 없다. 명분만 있을 뿐 실질이 없다 등이다. 두 번째는 A는 있지만 A가 아닌 것, 즉 B는 없다는 의미다. 증가는 있지만 감소는 없다. 지나침은 있지만 미치지 못함은 없다 등이 그 이해다. 세 번째는 A가 있기도 하고 A가 없기도 하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등이다. 네 번째는 만약 A가 있으면 B가 없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준비가 있으면 우환이 없다. 믿는 구석이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 등이다. 그럼 유교, 무류는 어디에 속하는가? 첫 번째는 맞지 않다. 원문에 나오는 교와 류는 예문의 용기와 계획, 명분과 실질처럼 모순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두 번째도 같은 이유로 적합하지 않다. 세 번째는 더욱 맞지 않다. 그렇다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네 번째뿐이다. 준비가 있으면 우환이 없다. 믿는 구석이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 의 예와 마찬가지로 가르침이 있으면 차이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사람은 원래 차이가 있다. 총명한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진 사람도 있고 못된 사람도 있다. 그러나 교육을 통해 가르치면 이러한 차이가 없어진다. 이것이 바로 유교 즉 무류, 간단하게 말해 유교무류다. 유교무류는 교육의 결과이지 전제는 아니다. 이런 관점은 세즈빈이 1989년 문자 지식 제11기에서 제기한 것인데 나도 이에 동의한다. 교육을 통해 차이를 없애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구상이다. 그래서 공자를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육가로 칭송해도 조금은 지나치지 않다. 물론 공자가 모든 사회 구성원 간의 차이를 모두 해소시킨 것은 아니다. 이는 공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다만 자신의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중텐 선생의 이것이 바로 인문학이다의 한 대목 읽어드렸습니다.